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지난 편 혹시 못 보신 분은 우상단 카드 클릭해서 한번 보고 와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홍길동의 출생 및 정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홍길동의 출생 배경과 조선에서의 활동 사료 중심 분석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궁금한 게 홍길동이 체포된 1500년 이후, 그리고 해외에서 하필 그때 등장하는 홍가와라, 홍가왕이라는 인물, 그 인물과의 연관성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홍길동에서는 홍길동이 조선을 떠나잖아요. 떠나서 율도국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전투 끝에 그곳을 점령하고 왕이 되어 이상향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이건 순수한 작자 허균의 창작이냐,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어서 혹은 모티브가 있어서 그걸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냐. 일단 그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모티브가 따로 존재했던 건 분명합니다. 조선시대에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오래된 야사 민담을 모은 보혜동의적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엔 이렇게 나와요. 듣자 하니 조선 중엽 이전에 홍길동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는 홍일동의 얼자 동생이었다.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내용이죠. 재기가 뛰어난 인물이었으나 얼자는 과거를 모아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금지된 게 국법이었던지라 이에 실망, 하루아침에 호련히 사라졌다. 근데 후일 명나라를 갔다가 돌아온 한 조선 사신이 있었는데, 그 사신이 거기서 본 일을 말하길, 해외 어느 나라의 사신이 자기네들 왕의 표문을 가지고 명나라로 왔는데 그 나라 왕의 성씨가 홍자였다 하여 어떤 이는 그것이 홍길동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민중들 사이의 전설상으로는 홍길동이 해외로 나가 어느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게 야사로는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아주 공교롭게도 1500년에 홍길동이 체포되었다고 알려진 그 해에 오키나와 남쪽에서 홍가왕이라고 불리는 한 인물이 류큐, 즉 유구왕국 쪽 사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구양이란 사서인데, 조선왕조실록이 조선의 정사인 것처럼 이 구양도 유구왕국의 정사입니다. 거기 등장한다는 거죠. 참으로 괴이한 떡밥이죠. 홍길동이 사라진 해에, 그 해에 남쪽의 다른 나라 섬에서 홍가왕이란 인물이 나타난다. 해필 그 해에. 이래서 홍길동하고 이 오키나와 남쪽의 홍가왕하고 동일 인물 아니냐. 허균이 홍길동이 조선을 떠나 율도국으로 갔다고 한 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쓴 게 아니라 실제로 홍길동이 남쪽 바다로 갔고 거기서 뭔가 엄청난 일을 또 했다. 그래서 그쪽 나라 사서에 등장을 한다라는 설인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되려면 1차적으로 이게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이 홍길동이 잡힌 게 1500년 10월, 근데 유구사서 구양의 홍가왕, 그쪽 발음으로 홍가와라가 등장하는 건 1500년 2월. 일단 이게 좀 안 맞죠. 그래서 이 동일인물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일단 1500년 10월 잡힌 홍길동하고 1500년 2월에 등장하는 홍가왕하고 동일인이 되려면 이 조건들이 클리어가 되어야 하죠. 1. 두 기록 중 하나가 틀린 거다. 그해 10월인 조선실록이 틀린 거든 2월인 유구구양이 틀린 거든. 근데 이 사서의 계월수라는 게 꼭 무조건 맞는 경우만 100%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틀리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교차 검증을 하는 게 사서 분석의 기본 아닙니까? 일단 그럴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조선에서 10월에 붙들린 홍길동이 진짜 홍길동이 아니라 가짜 홍길동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홍길동이 1500년 이전에 이미 해외로 출국을 했다면 이 일정상의 미스매치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죠.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실제 조선 조정에 잡힌 홍길동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라는 것에 근거 간단히 이렇게 소개드렸죠. 간단하게 홍길동 체포 및 잡은 사람 기록이 전혀 없고, 체포 후 홍길동에 대한 문초 및 처형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 공범 얘기만 나오고 정작 그 이후 홍길동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다는 점. 근데 이게 진짜 괴이해요. 실록에 홍길동은 그냥 삼정승이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삼정승은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오는 그 딸랑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홍길동 본인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진짜 하나도 안 나오고, 그 주변에 공범들 문초했던 얘기만 주야장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거냐? 실록에 따르면 충청도가 홍길동 때문에 홍길동 체포 후 13년 후에도 세금이 잘 안 거칠 정도로 대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체포 과정, 그리고 향후 문초 내용, 마지막으로 처형 여부 이런 게 깔끔하게 사라져 있는 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거냐. 그럼 다른 도적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좀 알 수 있겠죠.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임꺽정 한번 볼까요? 실로에 임꺽정에 대한 내용이 대략 20여 군데에 등장을 하는데 명종실록 지난날 임꺽정을 추적할 즈음 패두의 말을 듣지 않고 군사 20명만을 주어 초라하고 서툴게 움직이다가 마침내 패두가 도적대에 당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뒤를 이어 적을 끝까지 추격하지 않다가 끝내 적들이 멋대로 날뛰게 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임꺽정과의 일진일퇴를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은 병력만 가지고 임꺽정 쫓다가 되치기 당했다는 거예요. 거의 뭐 드라마 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짝이 없는 추격 과정에 대한 묘사인데요. 명종실록 황해도 순견사 이사증의 도적을 잡은 장계를 내리며 일렀다. 이 치계를 보니 도적의 괴수가 잡혔다 하므로 가상하게 여긴다. 이는 평범한 도적이 아니니 군관과 날래고 용감한 군사들로 하여금 속히 내려가게 하고 무반인 수령 2인을 치사원으로 정하여 엄히 호위하게 이르도록 하라. 보시면 누가 잡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명확하게. 그리고 그걸 이제 보통 도적이 아니니 어떤 식으로 철저하게 호송해라. 뭐 이런 것들. 이 나라에서는 이 정도급 도적을 잡은 거는 으뜸 공적이기 때문에 이걸 뭐 누가 했다, 어떻게 했다 기록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임꺽정에 대한 그 실록. 의금부가 아뢰길 서림을 잡아다가 임꺽정과 대질시키니. 임꺽정의 책사로 유명하죠. 나중에 임꺽정을 최고의 배신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사람. 서림이 이자는 꺽정이 아니고 꺽정의 형 가도치인데 또한 큰 도적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려우니 그 처자식을 잡아다가 방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잡고 보니까 잡은 얘가 진짜 임꺽정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해서 같은 파당이었던 서림을 시켜서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해봐라 대질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인데 가짜 도령으로 자칭하는 인물이 대신 잡혀주는 경우가 실제로 이렇게 있었다는 점이고, 체포 이후에도 이렇게 철저하게 대질신문이나 이런 문초를 하고 그 기록이 남는 게 이런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조선 3대 도적 홍길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잡았는지, 누가 잡았는지, 잡고 나서 뭐 확인 신문은 했는지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특히나 이 서림과 가짜 임꺽정 대질신문에서 보듯 당대가 무슨 주민등록증이나 지문 날인 얼굴 사진 그런 게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 신출 규모라는 도적 잡았다고 해도 걔가 진짜 걔인지 아닌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임꺽정 건에서 보듯 가짜 투항도 분명히 있었고 의금부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 늘 인지하고 있고 그런 건데, 이러한 임꺽정 같은 체포 후 신문 과정, 가짜인지 밝혀내는 과정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싹 기록이 블랭크라는 건 잡힌 홍길동이 가짜라는 정황 아니냐?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그럼 임꺽정도 잡고 보니까 가짜 임꺽정이라는 걸 알아내서 그걸 기록했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가짜 홍길동이라는 거 알아냈으면 새로 수사해서 또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기록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두 가지가 이게 가능한데, 일단 가짜 홍길동이라도 잡았으니까 근데 당대 연산군 시절에 그냥 야 골치 아프니까 이거 가짜인 거 밝혀내면 뭐하냐? 그냥 이걸로 다 그냥 끝난 걸로 정리하자. 골치 아프다. 이렇게 중간 수사층에서 그냥 적당히 끝내자, 종결짓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가능성 하나. 잡은 걸로 치자 이러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관리들도 뭐 잡았다 이러니까 더 고생 안 하고 넘어가고, 홍길동도 가짜 대신 대준 거니까 자기도 살아서 좋고. 근데 이건 만에 하나 나중에 실제 홍길동이 추가적으로 또 설친다면 왕이 야 잡았었다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렇게 되면 잡았었다고 한 그 관리가 상당한 처벌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래서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위험하죠. 임꺽정 진짜인지 아닌지 필사적으로 대질신문에서 밝혀내려고 했던 그 수사관도 뭐 적당히 덮고 넘어갈 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좀 이따 진짜가 또 설쳐되면 그땐 자기가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제대로 안 밝혀냈다고.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설도 있어요. 당시 홍길동 체포를 담당했던 관리하고
홍길동하고 딜을 했다. 홍길동이 야, 그 가짜 홍길동 하나 내줄 테니까 그걸로 나 잡힌 걸로 하자. 그럼 나도 살고 관리 너도 포상받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윈윈 아니냐. 대신에 그 이후에도 내가 계속 조선에서 활약하면 네가 곤란해질 테니 내가 해외로 뜨겠다. 그러니까 나 해외로 뜨게 좀 뒤 봐달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홍길동이 당상관을 포섭해서 정관계, 유착, 기업 경영까지 했던 토탈 매니지먼트 도적이었음을 살펴봤는데요. 본인 스스로 당상관 행세를 하며 관하에까지 버젓이 드나들었을 정도니 관 쪽에 상당한 라인 파이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딜을 하는 것도 하려고만 한다면 어려운 것도 아니죠. 게다가 홍길동의 그 내응관리, 엄귀손이 쌀을 3,000섬이나 집에 쌓아뒀었다는 기록. 실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엄귀손이 본래는 집안에 재산이 없었는데 지금은 서울과 지방에 집을 사두고 곡식을 3,000~4,000석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부유하게 된 것이 지극히 황당하오니 청컨대 강도 홍길동과 서로 통한 죄를 끝까지 국문하소서. 홍길동이 엄청나게 재산을 불려준 거죠. 당시 홍길동이 경영했던 어둠의 기업이 그 비즈니스가 수익성이 얼마나 좋았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 정도 재력이면 뭐 그 당시 조선시대인데 야, 나 그냥 잡힌 걸로 하고 나 외국 갈게. 근데 이런 딜은 현대사회 현대국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물며 조선시대는 뭐 이런 설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있는 하나의 썰은 이건 조금 더 무거운 설인데 이 홍길동 사건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된 사건이었다 라는 관점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대로 아니 잡은 건 홍길동인데 홍길동 얘기는 거기서 뚝 끊기고 웬 홍길동하고 내통했다고 하는 관리들만 주야장천 국문하는 내용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록에. 이 홍길동 사건 자체가 도적 사건이었다는 것, 그게 실체였다기보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대 어떤 정파가 다른 정파를 숙청하기 위해 이 홍길동 사건을 좀 이용한 거 아니냐, 엮어 넣으려고 많이 그렇게 꾸며진 사건 아니냐,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작 홍길동 얘기는 거의 없고 블랭크고 그 주변 관리들 족친 이야기만 주야장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설이죠. 일단 당대가 그 유명한 연산군 시절 아닙니까? 뭔 일이 일어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시기인데 너무나 잘 아시는 지나칠 정도로 유명한 내용이니까 이 연산군 스토리는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패비 윤씨죠. 패비니까 패당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패비 윤씨도 원래는 후궁이었어요.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원래 성종의 부인이 그 공해왕후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죠. 그 공해왕후 사후 2년 뒤에 그래서 성종의 총애를 받던 윤씨가 왕비가 되죠. 이때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성종의 아이를 임신 중에 있었기 때문인데 이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문제의 인물 연산군이죠. 전 왕비 공해왕후는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연산군이 장남입니다. 장남을 낳은 윤씨는 이제 뭐 탄탄대로여야 하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폐해당하죠. 근데 이건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거의 지겨우실 정도로 들으셨을 스토리니까 세세히 얘기하진 않겠는데 오늘 테마가 홍길동이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아들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고 성종의 다른 여타 후궁들이 우리 어머니를 모함하여 그런 비극에 이르게 했다 해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공격했던 아버지의 후궁이 이제 그 귀인 정씨하고 엄씨가 있죠. 엄씨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데 연산군 때 홍길동하고 결탁했다고 나온 관리가 엄귀손 아닙니까? 귀인 엄씨하고 똑같은 엄씨네? 실제로 이 엄귀손이 그 성종 후궁 귀인 엄씨의 친척이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홍길동 사건에 지나치게 부족한 홍길동에 대한 기록, 그리고 오히려 주범 홍길동보다 공범 엄귀손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은 이 괴이한 실록의 그 기록의 언밸런스,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홍길동 사건에 대해 연산군이 유일하게 코멘트 언급을 한 게 아니 홍길동 사건이면 홍길동 사건이 왜 일어났나? 그동안 왜 이렇게 체포가 지지분했나? 앞으로 이런 놈 방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등등 홍길동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을 텐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딱 이 코멘트 하나거든요. 연산군이.
엄기소는 비단 홍길동과 거의 같은 무리다. 이 같은 행동이 있는데도 어떻게 벼슬이 당사에까지 올라간 것인가? 정승등 불러 초사를 보이도록 하라. 그러니까 홍길동 어쩌고 저쩌고에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엄기손이 어떻게 그런 높은 벼슬에 올라갔는지 그걸 캐내서 조사하라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자신의 어머니를 비극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공격을 하는 귀인 엄씨. 그리고 만일 엄씨의 친척이라면 그 엄씨의 친위 세력 중 하나였을 엄귀손. 홍길동보다 오히려 엄귀손에게 더 천착하는 모습. 나중에 연산군의 그 흔히 어머니에 대한 복수라고 알려지는 갑자사화가 이 홍길동 체포가 있은 지 4년 후인 1504년에 일어나는데요. 갑자사화가 무슨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 그렇죠. 흔히 갑자사화에 대해 연산군이 뒤늦게 어머니의 비극 내막을 알게 돼서 갑자기 미쳐가지고 날뛰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산군이 아무리 바보래도 그래도 왕된 지 몇 년 이상 지난 정치인인데 뭔가 사화 같은 큰 일을 저지르려면 그것에 대한 미리부터의 사전 그 정치 작업을 좀 해놓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인 바보가 아니고서요. 나중에 이 엄귀손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귀인 엄씨를 4년 뒤에 연산군 본인의 손으로 제거를 하는데, 이 홍길동 사건은 어쩌면 그러한 후일의 대숙청을 위한, 숙청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 힘을 좀 빼놓고 정치적으로 약화를 시키고 나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기본 아닙니까? 그러한 나중에 갑자사화에 대한 그 큰 여러 개의 밑그림, 사전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길동 게이트였다. 즉 홍길동 게이트는 연산군이 미리부터 자신의 반대 세력, 내 편이 안 되어줄 세력,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머니의 사랑의 라이벌이었던 성종의 또 다른 후궁 귀인 엄씨. 실제로 연산군 어머니 패비 윤씨가 이 엄씨를 질투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쨌건 다 아시겠지만 연산군 입장에선 그런 사람의 친위 세력이면 자신의 편이 되어줄 리는 매우 적다고 볼 터. 그러한 연산군 자신의 반연산군 파에 대한 견제 작업, 그걸 위해 오히려 홍길동 사건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숙청하려고 엮은 거다. 따라서 연산군 입장에서는 지금 홍길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귀손 등 자신에게 반대할 개연성이 높은 세력들을 숙청하고 억누르는 것, 그게 중요한 거니까 거두절미하고 홍길동의 홍자도 얘기 안 하고 코멘트 안 하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엄귀손이 그렇게 높은 관직에 올렸냐, 이 질문부터 던지고 있는 것이다. 기록이라는 게 관심의 증거거든요. 관심 있는 거를 기록하죠. 정작 잡았다는 홍길동에 대한 문초 기록은 없고 관리들만 드립다 후볐다는 거는 실제 당시 연산군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나타내는 정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엄귀손이 실록에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요. 홍길동 게이트는 도적 게이트 플러스 정치 공작, 정치 숙청 게이트였나? 정적을 엮어넣기 위해서 벌린 건가? 물론 이것도 하나의 설에 불과하지만 공교롭게도 홍길동의 이복형으로 추정되는 홍일동,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의 딸 역시도 귀인 엄씨처럼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었죠. 전반적으로 보면 이 홍길동 사건 자체가 연산군의 반연산군 세력 제거에 여러 사전 정치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라는 의혹이 일부 들기도 합니다. 만약 홍길동 게이트가 이러한 목적으로 기획된 정치 숙청 이벤트였다면 홍길동을 진짜 잡건 가짜를 잡건 이건 그닥 크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을 수도 있죠. 다만 홍길동 사건 자체가 전체가 다 조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도저히. 나중에 중종실록 이런데 홍길동 때문에 충청도가 피폐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홍길동 사건은 실존했던 사건인 건 분명한데, 다만 그걸 연산군이 홍길동이라는 작자가 거짓 당상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관아도 제 집 드나들듯 휘젓고 다녀? 그럼 누가 그걸 비호하는 거야? 누가 그걸 뒤를 봐주는 거야? 털어! 그러면서 해나가면서 그 실제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작게나마 더 닦고 유리하게 만드는 데 활용한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런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으로는. 그런 거고요. 어쩌면 붙들렸다고 하는 그 가짜 홍길동은 연산군의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연산군 쪽의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의 입맛에 맞게 연산군이 꼴보기 싫어하는 세력에게 누명을 씌우는 진술을 술술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가짜 홍길동으로 갖다가 잡았다고 앉히는 거 아니냐 라는
상상의 나래까지도 한번 펼쳐볼 수도 있는 거죠. 왜 그 허균의 서술 홍길동 보면 나중에 왕이 홍길동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무려 병조판서 자리에 임명하기도 하고, 어쩌면 만일 이게 연산군에 의해 일정 부분 조작된 게이트라면 홍길동 측하고 연산군 측하고 딜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까? 그리고 홍길동의 해외 진출을 조정 측에서는 은밀히 용인해주고, 또 연산군 측은 그걸 정치적으로도 활용하고. 근데 만일 홍길동이 오키나와 남쪽 섬의 그 홍가와라가 되려면 자기 혼자 가서는 어려울 거거든요. 실제로 소설에서도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대규모로 거느리고 율도국을 정벌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홍가왕이라고 불릴 정도의 인물이 되려면 나름 대선단으로 조선에서 출발하여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을 텐데, 그 정도 대선단이 호락호락 나가려면 일정 정도 상부 조정 단위에서의 용인이 분명히 필요했을 것이겠죠. 해서 홍길동 이꼴 홍가와라 이게 성립을 하려면 그냥 일반 관료하고 딜을 냈다, 아니면 훨씬 더 높은 거의 최고 권력자급하고 딜을 냈다, 어떤 딜이든 했어야 할 것 같긴 하죠. 근데 딜이 되려면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홍길동이 연산군 측에 사신 보내서 전하 딜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겠죠. 거의 반드시 연산군과 홍길동 양자를 이어서 양자 모두의 이익을 충족시킬 만한 협상을 진행시키고 그걸 이끌 브레인이 존재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것도 고위 관료 중에서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연산군이 직접 개입되었다라기보다는 그 밑에 있던 엄규선 정도 말고 홍길동하고 진짜 게이트를 형성한 더 거대한 권력자, 이 사람하고 홍길동하고 연관성이 있었는데, 이게 홍길동이 하도 이슈가 거대화되니까 엄규선을 일종의 이제 그 도마뱀 꼬리 자르듯 몸통은 남기고 깃털만 뽑는 그런 식의 그 사태 정리식으로 처리하고 가짜 홍길동 잡았어요 이러면서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 홍길동 게이트라는 이슈, 이 굉장한 정치적 위기를 덮은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걸 전화위 모의 기회를 삼아서 이를 토대로 연산군이 싫어할 만한 귀인 엄씨라든가 왕이 안 좋아하는 세력들을 같이 이제 엮어 넣어서 왕 구미에 맞게 정리 좀 해주고, 홍길동한테는 어이 홍 사장 해외로 좀 떠나줘야겠어,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렇게 중간에서 은밀하게 샤샥 정리하는 거대 권력자가 있었나. 특히 당대 조선왕조에서 이 사서 실록 편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이슈가 많이 된 사안인데,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가 임꺽정이나 이런 도적들의 그 디테일한 내용에 비해 너무 괴이할 정도로 블랭크로만 남아있거든요. 일개 도가 거덜날 정도로 대도적이었다는 거에 비해서, 해서 당대 최정상급 권력자, 즉 실록의 편찬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정도의, 근데 조선시대 때 실록 편찬의 권한을 발휘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길동 게이트가 연산군 측하고 직접 선이 닿았다라기보단 그 바로 아래 한 측근 정도 급하고 선이 닿아서 그 사람이 중간에도 기록도 정리하고 사건 자체도 적당히 마무리하고 그 와중에 연산군 니즈도 맞추고 홍길동도 가짜 잡아놓고 진짜는 해외로 보내주고 이렇게 그 정리한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세 번째 가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딱히 그 권력자가 주도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뭐 게이트였다 이러기보다는 홍길동하고 그 원래 깊은 연이 있다 보니 핀치에 몰리는 홍길동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가짜 홍길동 잡은 걸로 정리하고 적당히 뒷수습해서 홍길동이 해외 가는 길을 터줬다. 뭐 이런 네 번째 시나리오도 있겠네요. 그럼 이러한 일들을 할 만한 예상 후보자가 있느냐? 있는데 그분이 바로 유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과 홍길동의 연관성을 주창하는 그런 가설이 하나 있는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성종 때 처음 관직에 나갔다가 성종의 청해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산군이 왕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높은 자리로 올라가 등용이 되고, 심지어 연산군 정권 말기 때는 무려 영의정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이분하고 홍길동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홍상직의 여러 자녀 중에 딸이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홍길동의 아버지가 아니냐 추정이 있는 이 홍상직, 이분의 그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유씨 가문의 시집을 갔고,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바로 유순이라는 거죠. 만일 정말로 홍길동이 그러면 홍상직의 아들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유순은 홍길동의 그 누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카죠. 근데 유수는 1441년생이어서 만약 홍길동 1443년 설이 맞다면 오히려 조카가 2살이 더 많긴 한데요. 근데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유순 이분이 그 연산군 되면서 형조판서, 이주판서, 나중 얘기지만 영의정까지 그야말로 연산군의 가장 신임을 받던 신료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형 홍일동의 딸도 전 왕 성종의 후궁이었고 홍일동도 계유정난 이후로 상당히 잘 나갔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홍길동 게이트가 그러니까 좀 이 그 밑에서 그냥 중간 수사관급들이 어떻게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실로 거대한 게이트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장 그 크게 이상하다고 느낀 부분이 왜 실록에서 홍길동에 대한 기록이 그의 활약상 뭐 조정 입장에 대한 피해상이겠죠. 그게 이렇게 안 나왔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 번도 언급 안 되다가 삼정승이 갑자기 홍길동 잡았답니다. 좋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홍길동에 대한 첫 그 기록이 시작이거든요. 아니, 좀 말이 안 되죠. 삼정승이 트리오로 나서서 이렇게 좋아서 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의 일을 저지른 인물이 어떻게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가 실록에 한마디도 기록이 없나. 말이 안 되거든요.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나라 최고 삼정승이 발언하고 그 전에 뭘 했는지가 하나도 없는 이 기록에 부재하고 너무 언밸런스한 거죠. 근데 연산군이 홍길동이 잡히기 6년 전인 1494년에 즉위를 하니까 그 이전엔 성종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홍길동이 실제 맹활약하던 시기는 홍길동 전성기는 즉 아마 성종 때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성종실록에 홍길동의 활약상 기록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공교롭게도 정말 공교롭게도 연산군 시절 성종실록의 편찬을 맡은 이가 그러니까 아버지니까요. 연산군 때 이제 아버지 성종실록을 편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편찬을 맡은 이가 바로 이 유순이었다는 거죠. 홍길동하고 삼촌 조카 사이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이 되고 있는 이 유순. 이렇게 되면 성종실록에서 홍길동의 활약상, 조정 입장에서는 피해상 기록이 말끔하게 지워진 것이 납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순 입장에서 만일 홍길동이 정말로 본인의 이복 외삼촌이라면 홍길동이란 이름이 성종실록에서 자꾸 이래저래 기록되는 게 좋을 리 없겠죠. 최대한 기록을 뭐 없앤다기보단 안 하려고 했을 거고. 그리고 이 그 홍길동 게이트 수사가 삼정승이 불호를 떨었다는 것 정도에 비하면 굉장히 용두사미로 끝나거든요. 임꺽정처럼 잡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치열하게 밝혀내려는 강력한 수사 의지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엄하게 주범 홍길동이 아니라 공범들 얘기만 깨작깨작 나오다가 끝나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그 연산군 하에서 영의정까지 오르는 당대의 실세 유순이 아마도 자신의 외삼촌인 홍길동 게이트 수사를 적당하게 정리해주고 그리고 홍길동도 설득해서 왜 숙부 이러면 우리 집안도 숙부님도 다 다치십니다. 제 힘으로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할 테니 해외로 가시지요. 그게 숙부님도 살고 우리 집안도 살고 윈윈 아닙니까? 이래서 홍길동도 집안을 위해 친척들을 위해 그간 조선에서의 활동 터전을 버리고 눈물을 머금고 해외로 뜬 것이 아니냐 이런 가설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가설에 대해 전제는 이제 그 홍길동의 진짜 홍상식의 아들이 맞을 것 그리고 홍길동이 정말 해외로 나갔을 것 오키나와 남쪽 홍가왕 홍가와라가 정말 홍길동이 맞을 것 이 두 전제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좀 맞춰볼 수 있는 얘기죠. 물론 이 두 전제가 다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1번 전제가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게 아니라 홍길동이 내가 이러한 집안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것에 사기를 친 걸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 얘기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근데 이제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그 집안 사람이 아니라 홍길동이 본인이 사칭을 하고 다닌 거라고 하더라도 유순 입장에서는 자신의 외가를 사칭하고 다니는 도적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게 실사 비록 거짓이라고 해도 어쨌든 저쨌든 자신의 외가가 언급이 되니까 이래저래 기록 지워버리고 적당히 수습하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이 유순이란 이분이 정치인으로는 진짜 대단한 게 연산군 시절에 최고의 총애를 받으며 영의정까지 올랐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연산군 몰락 이후에는 정치적 후폭풍을 맞아야 할 것 같은데
뭐 사실 조금 맞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이 1506년에 몰락하지 않습니까? 반정으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비판받다가 잠시 은퇴길을 걷는 듯 하다가 1514년 그 연산군을 밀어낸 중종 시기에 다시 영의정으로 컴백하는 괴력의 정치력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 정말 자기 외삼촌이든 아니든 간에 뭔가 자신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특유의 무려 영의정까지 올랐다는 건 정치인으로선 거의 끝판왕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특유의 정치력으로 샥 조용히 정리를 성공시켰을 가능성 꽤 있죠. 일단 그 1번 전제는 이렇고, 그 2번 전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럼 정말로 오키나와 남쪽 유구, 사서의 홍가와라는 홍길동이 맞는가? 이걸 알기 위해선 그쪽 유구 왕국 쪽 사서와 홍가와라의 거기에서의 그 활동 내역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류큐 왕국 정사 사서 구양에 등장하는 오야케, 아카하치, 홍가와라, 이 인물을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동영상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 여러 말씀들이 있으셔서 최대한 좀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과연 홍길동 그는 거길 간 건가? 갔다면 거기서 뭔 일을 했나? 다음 시간에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주는 대신에 더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난 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가설들이 정답이란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가설인 거죠.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실 거고요. 그럼 최종적인 이 가설의 마지막 검증, 마지막 퍼즐, 오키나와 남쪽 오야케 아카하치 홍가와라, 그의 정체, 그리고 그와 홍길동과의 연관성 추론, 이 이야기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